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오늘 이제 제 챕터 3입니다. 마지막 챕터고요. 조합은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페이지가 377페이지네요. 377페이지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이제 약칭으로 해서 도시정비법이라고 일컬을 거고,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특례법, 이거를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해서 약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네 가지 사업으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돼가지고 지금은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까지 해가지고 5가지 사업이 이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정비사업부터 한번 볼까요?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겠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한 지역,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열악한 지역, 재건축 사업은 그냥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극히 열악하냐, 그 다음에 양호하냐 여부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달동네를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시설들을 이제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아파트 단지를 멸실하고 다시 개발한다.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도시정비법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하고, 세법상 조합은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은 공통적인데 차이점이 있죠. 재개발 사업은 아까 열악한 지역이고 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대상은 보통 단독주택을 위주로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 목적은 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 있고, 재건축은 이미 기반시설은 거의 다 닦여져 있죠. 그래서 노후주택의 재건축이 이제 목적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 성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으로 이루어지고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수용 권한이 인정됩니다. 그에 반해서 재건축 사업은 사익 성격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민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수용 권한보다는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이 불필요하죠. 그리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는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크게 빈집 정비법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빈집 정비법이라는 것은 빈집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그거를 개량 또는 철거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를 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노후나 이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면 가로구역이라고 해서 도로 둘러싸인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구역을 이제 가로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역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법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도시정비법은 사업의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말 그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정비법보다는 사업 진행 절차가 조금 간소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조금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고 입주민들이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파트가 다 완공되면 준공하고 이전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절차가 없고 또 관리처분 인가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바로 이주 철거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한 다음에 이전 고시를 하고 청산, 조합 해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의 구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하고 어떻게 개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딱 법에서 이런 거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사업이 이 조합원 입주권에 포함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5가지 사업이 포함됐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 입주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떤 걸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라 원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까지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은 되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 즉 부동산과 권리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주택의 부동산이 이제 구분이 되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사이에는 이주, 멸실, 착공이라는 진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이 진행 절차 과정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종전주택 멸실 1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전환되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멸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죠. 멸실 여부에 상관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취득세 등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멸실이 돼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멸실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과 권리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택 분양권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에서 주택 분양권의 정의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을 하고, 이때 그 지위는 꼭 내가 신규 분양을 최초로 이렇게 분양받을 뿐만 아니라 매매나 증여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선정된 지위로 지위가 이제 주택 분양권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그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주택 분양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비사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가 분류가 되고 어떤 거는 주택 분양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 소득세법에서 딱 3개 사업을 현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죠?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면 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에는 3개의 사업이 있었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에는 5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지금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만 조합원 입주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나머지, 즉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이 사업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분양권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택 분양권이 아닌 별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권리 중에서 지금 말한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렇게 개정할 거다라는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아까지 세 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매도를 했었을 때 그 입주자에 대한 선정된 권리를 양도했었을 때 과연 이거를 주택 분양권으로 봐야 되느냐,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주택 분양권, 어떤 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의 주택이 있다가 이게 이제 권리로 변환됐어요. 그 권리를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 권리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권리 상태로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권리로 변환된 상태에서 그 권리를 팔았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일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리고 권리 상태에서 판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다 할지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는 거하고 주택 분양권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이제 천지 차이가 나겠죠. 주택 분양권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납세자들한테 불리해진다는 결론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사업에 있어서 권리로 변환된 거기 때문에 주택 분양권으로 보면은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대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무에서는 세무사님들마다 이렇게 신고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주택 분양권으로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내년 2022년 1월 1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하고 구분 시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었을 때 하고 만약 내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 측면에서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지 보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나는 권리 상태를 취득한 거겠죠. 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완공되기 전까지는 순수한 권리 상태로 남아있죠. 그래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별도로 납부할 취득세는 없죠. 언제 취득세를 납부하냐면 완공된 이후에 주택분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하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하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토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낼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종합과세, 두 번째는
별도 합산과세, 세 번째는 분리과세인데 종합과세는 굉장히 세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는 사업용 토지로 봐가지고 이 종합과세, 즉 비사업용 토지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공익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같은 거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낮은 세율, 제일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부과하는 재산세인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내는 토지분 재산세는 이 셋 중에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돼서 굉장히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를 그대로 준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완공되기 전까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할지라도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가 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완공되기 전까지 순수한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납부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돼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권리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 권리를 팔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데 주택 분양권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원 입주권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보기 때문에 그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도를 했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팔았을 때는 1년 이내면은 70%,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0%, 2년 이상 보유했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주택 분양권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세율이 지금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냐 주택 분양권이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냐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죠.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전부터 그랬죠. 근데 주택 분양권은 어떻게 됐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여부할 때 주택수에 들어갈 여지는 없었죠. 근데 세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은 항상 다른 주택을 팔 때 또는 그 주택이 주택수에 카운팅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내가 이 주택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비사업에 구분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분되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이 있었을 때 각각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어떤 세금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